자, 서당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부 때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신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님 모셨는데요. 우리 서울시당에서 지원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돈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모셔야 되는 분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아, 오늘 네. 상가집도 네. 두 군데나 다녀오고 또 대통령 탄핵 때문에 그런지 길거리가 완전히 번화가로 바뀌어갖고 길이 진짜요? 아주 네. 좀 꽉 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의도를 네. 벗어날 때도 힘들었고 차량이 많이 밀립니다. 네. 예. 우리 방송이 서당캐라는 그 네. 아시죠? 서당캐. 네, 캐. 서당캐. 네. 그 누가 장명하신 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촌철살인의 네. 정아무개. 네. 정아무개라면 주로 정봉주 의원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아무개 하면 정청래. 네, 네. 우리 전 최고위원님이시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서울시당에서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 10회 분량 내로 저희가 한 10만 이상 예. 청취자를 좀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예. 앞으로 좀 지원을 팍팍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네. 10만은 네. 그거는 너무 약소해. 무시하는 거고요. 네. 제가 오늘 출연했잖아요. 네, 네. 제 덕에 네. 첫 번째 이 다운로드 네. 40만 다운로드. 정말요? 네. 40만 안 되면 앞으로 40만 제작비는 모두 다운로드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황시혜 기자. 그냥 이정현 대표의 손을 장을 그건 지시면 뭐 안 되나? 아사라 그러고 그래서 40만 다운로드로 네. 출발해서 네. 100만 다운로드로. 아, 정말. 감사합니다. 100만 다운로드 받으면요. 저희가 네. 정권 교체되는 겁니다. 네. 이게 저희가 주로 당원을 오프라인으로 당원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권 교체는 네. 기정사실이고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 압도적으로. 네. 네. 지금 최순실 게이트, 네. 박근혜 게이트 이 국면 때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말기 때 낙곰수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그것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네. 파파이스가 1,500만 다운로드를 예. 기록했고요. 어, 김어준 총수의 TBS 뉴스 공장 있죠. 네네네, 그것이 뉴스 공장. 데일리 500만 다운로드. 야. 그러니까 다운로드로 500만을 기록한다는 것은 스트림이 있고 네. 또 뭐 그 밖에 다른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있기 때문에 1,500만 다운로드라고 한다면 그것은 2,500만 이상이 청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500만이면 우리 해외에서도 해외까지. 듣고 뭐 하니까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 우리 서당캐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이것이 4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다. 그러면 150만 명 정도가 청취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뭐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네. 꼭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정청래 의원님을 자주 좀 모셔주세요. 저 힘으로는 캐스팅이 안 돼요. 네. 아니 제가 네. 상당히 귀한 몸이에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전화도 안 받아. 예. 근데 김영주 위원장이 전화하면 3번 울리기 전에 제가 받아요. 오늘 지방 일정도 취소하고 이 자리에 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잖아요. 탄핵. 그 네. 다 같은 공간. 네, 계셨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만 국회 밖에 계셨대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아까 저희가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역사의 그 중심에 직접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님 최고위원님이 계셨는데 어땠습니까? 아, 저는 우연하게 기자가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장면에 세월호 가족들이 멀리서 손 흔들어 주는데 이렇게 옆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멋있게 손을 흔들어 주는데 나는 얼굴에 사람들 우냐는데 울지는 않았는데 그 정말 슬픈 사진을 그 기자가 순간적으로 찍었어요. 그게 한편으로 감격스러우면서도 아프면서 네, 네. 좀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저도 뭐 세월호 가족이나 백남기 어르신 때도 이렇게 사실 유가족들 만나면 눈물이 나는데 애써 눈물을 참거든요. 이게 좀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네. 정말 슬플 때는 정말 눈물도 좀 흘리고 국민들이 좀 국회의원들을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가만히 계셔도 눈물 흘리는 것 같아서. 저요? 아니 근데 제가 세월호 가족분들 옆에 있을 때 네. 가족분들의 평이 네. 넌 왜 이렇게 잘 안 우냐 그러셨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약간 좀 억울했던 게 저도 굉장히 많이 울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울 때마다 가족분들이 그걸
못 보셔가지고 저는 안 우는 걸로 그때 그 잘 잠수사 그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많이 우셨잖아요. 저 네. 많이 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박주민 드라마 의원님이 보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종료가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현장에 모든 현장 중심의 정치를 하시는데 우리 국회가 좀 권위적인 것도 좀 청산하고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고 뭐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박주민 의원님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네. 신기한 게 최근에 김영호 의원님은 저를 볼 때마다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왜냐면 제가 잘 들어보지 못하는 칭찬을 해주세요. 트위터에 네. 그 거지갑 그 사진 있잖아요. 네. 나 저 후원금 3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후원하려고 그랬어요. 그 사진 보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멋있잖아요, 또. 네. 패션 감각 굉장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새 브라운 톤의 요새 이거요? 코트 딱 입고 다니시는데 기자 같아요, 기자. 네. 난 노숙자 같은데. 근데 그 사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네, 정말. 그거 일부러 그렇게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사진인지 잘 근데 아니 거지갑 그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몰라요? 그 광화문 농성할 때 사진 찍은 그거요? 거예요. 아니, 이게 백남기 선생 장례식장에서 잘 때 사진 아닌데. 디비저 자르는 사진. 그 사진 말고요. 최근에 그 증명사진 같은 건데 진짜 광화문 커져요. 농성할 때 작년에 찍었던 그래요, 작년에. 네. 진짜 하여튼 너무 멋진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 명령이 아주 준엄하게 내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저희가 탄핵하고 사실 기다릴 시간은 없어요. 빨리 본인 스스로가 퇴진해줬으면 제일 좋겠다는 것이 이제 국민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우리 특검에서 진실규명해라.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관계자들이 획득한 그 재산, 그것을 이제 환수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최고위원님이라고 할까요? 누님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 자리에는 네. 편안하게 네. 왕누님 하는 게 네, 좋을 우리 것 같은데요. 김영주 그래야 내가 왕누님- 군기를 잡을 것 같아. 예. 완전히 이제 잡히는 거죠. 이제 그 국민의 명령이 준엄한데요. 우리 국회에서는 이 많은 국민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될까요?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준엄한 명령이 네. 국민의 명령이고 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 명령이 이제 전체 100을 놓고 보면 20% 정도 명령을 내리셨고 아직도 80%가 더 남았습니다. 네. 하나는 세월호 문제 네. 빨리 해결해야죠. 네. 인양하고 네. 네. 그리고 진실 규명하면 한 50점, 50%. 그리고 그다음에 이명박근혜 정부가 잘못해놓은 거 제자리에 해놓고 경제 망친 사람들, 국정농단한 사람들 이런 명령이 하나하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 숙지하려면 신발끈 동요 매고 그래서 가장 지금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신발끈 딱 동요 매면서 네. 부정부패로 정말 재산을 모은 전두환 재산 환수법이 우리가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두환 특별법 만들었었죠. 네, 전두환 네네. 특별법 하듯이 네. 저는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지 않고요. 네. 박순실 게이트라고 그랬거든요. 박근혜, 최순실 합성어. 네, 박근혜. 예, 박순실 게이트. 그리고 박근혜가 박근혜 부친 네. 옛날에 박정희 네. 대통령 때부터 유경재단으로 해갖고 정말 잘못 쌓아온 재산이 네. 그게 저는 뿌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보복 정치나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잘못된 거는 언젠가는 그럼요. 바로잡고 네. 그런 거에 국민의 명령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빨리 박순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그 재산 환수에서 예. 부족한 누리과정에 그 예산을 당근이죠. 투입해야겠군요. 아이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그 탄핵을 이제 오늘 의결을 했는데 국민들은 기다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빨리 그렇습니다. 더 이제 내려와라. 아마 촛불이 더욱 강하게 광화문에서 촛불의 힘이 이제 보여질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국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네.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만두지 않을 거고 네. 어떻게 하면은 빨리 헌법을 위반하고 국정을 농단한 네. 박근혜 이제 피의자 네. 그분에 대한 헌재 판결이 빨리 나오도록 그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께서 물러나게 네네. 조기퇴직. 네, 아니 조기퇴직 아니에요. 조기퇴직은 약간 명예성이 있는데 파면을 시켜야죠. 네. 조기 네. 파면. 네, 조기 파면. 예.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많이 노력하시죠? 아니, 지금 문제라기보다 걱정되는 게 탄핵소추위원이 권선동 네. 의원이세요. 물론 이제 그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을 좀 같이 해가지고 꾸리게 되고. 네. 근데 이걸 잘 짜야 돼요. 아무리 이제 권선동 위원장님이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또 소신 없어요. 그러신가요? 네. 아니에요. 소신이 있더라고요. 오늘 팟캐스트가 보니까 돼야 되죠, 사실. 안 좋은 소신. 네. 보니까 아직.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억울한 탄핵을 했어도 자기네들이 서둘렀는데 그 다음 날 헌재로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1시간 정도 만에 헌재 접수시키는 거 보면 소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특히 새누리당 비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본인들의 죄를 면할 수 있겠다,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6표 찬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누리당에서도 찌그러진 거거든요. 거의 네. 뭐 사실상 분당 상태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계속 즉각 퇴진, 조기 파면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하는 게 그럼요, 너무나 그럼요. 당연한 거고 네. 저도 이제 제가 피의자 출신이잖아요. 법조 사륜이라고 그래요. 검사, 판사, 변호사, 그다음 피의자. 네, 네. 이제 법조인이라 부르겠습니다. 법조인이에요, 네, 네, 제가. 네. 법조 잘 아시잖아요. 법조계에서 그- 근무하셔서 그래서 제가 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특히 헌법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봤는데 헌법재판소가 조기 본인이 그냥 스스로 물러나면 심판을 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그거가 관계없이 그냥 본인이 물러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국정 공백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니까. 의자가 이 시대에 참 역술인으로서 점괘가 왔는데 네. 5월 대선, 네, 5월 대선. 네, 네. 그럼 3월에 네. 3월 안에 끝날 것 같다 하는 게 지금 왔어요. 점괘로.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제가요 어제 220에서 230표로 통과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1.8% 빗나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하면 하면은, 맞춘 거죠. 네, 김병기 아직- 의원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최민희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232명이 찬성할 것 같다. 232만 명이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234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때 주최 측에서 그 우리 그 촛불 집회에 나오신 분들의 숫자를 잘못 계산한 거예요. 거기에 234만이 나온 그 건데. 2만 명이요. 네. 그 순간에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있어요. 위성 사진이 안 찍혔어요. 딱 그분이. 234만 거기에 해가지고 네. 전부 234표가 그러면 우리 나왔다. 정청래 우리 최고님보다 더 최민희 의원이 더 쪽집게라고 봐야 근데 그 되겠네요. 말씀을 하실 때 근데 네. 나머지 분들이 그냥 아무도 그 말씀을 안 해줬어요. 아니 귀담아 듣지도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데 제가 딱 220에서 나오더라고요. 230을 딱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또 정교하게 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한 최초의 발언자는 저예요. 알았습니다. 네. 인정해드려야지 뭐. 아, 저 믿습니다. 왜 증거까지 나와 절자로 있어. 오세요? 저 증거까지 나와 믿어요. 있어. 네. 네, 저 믿습니다. 그리고 네. 김영호 의원 딱 네. 보니까 네. 지금 정기가 왔는데 네. 3선 이상은 하겠어. 전 이런 말씀을 꼭 일어나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뭐 사직서를 내고 나서 다시 재선거가 있다 없다 논란이 좀 네, 벌어지면서 있었죠. 네. 6개월 만에 그만두는데 6개월 만에 재선 의원이 되는 것이냐 이런 농담도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 뭐 그런 생각도 했었죠. 네. 제가 비례대표 의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원래 우리 정당에는 비례대표 한 번밖에 못 하는데 특수한 상황에 사표를 내서 여러분은 임기가 6개월이 더 늘어난다. 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 배수진을 취재할 때 어떤 의원님도 흔쾌히 6개월에도 좋다. 박근혜 탄핵시키면 우리가 6개월이 문제냐 이래갖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그거 쓰는데 그 자리에서 즉각 다 다 쓰셨잖아요. 썼죠. 네. 그 기가 우주에 닿았던 것 같아요. 그 기재위 분들인가요? 그분들이 아마 상임위가 열려서 늦게 쓰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박찬대 의원님이 못 쓰셨는데 이걸 이용해서 원내대표를 꿈꿔볼까? 두 명 나와서 당대표를 하시라고 그러죠.
그럼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 탄핵되고 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또 거는 기대가 국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 황교안 총리 있잖아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인가요? 황교안 총리 체제를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많은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의 같은 부역 동조 세력이라 가지고 황교안 총리도 탄핵하자는 얘기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수권 정당으로서 황교안 총리와 지금 현 국무위원들의 문제를 협조를 해서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교체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광화문에서 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지도부시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네. 아침부터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대통령 탄핵되면 그야말로 맞다나 직무대행이거든요. 네. 근데 직무대행이면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이죠. 네, 네,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나 비슷한데 저는 대행자에 우리가 방점을 찍는 거죠. 그러면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고건총리가 한 걸 한번 봤습니다. 네네. 정말 그 관리예요. 관리만 하면 되고 지금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법무부 장관부터 얼마나 공안 정치를 했습니까? 우리 정말 선량한 사람들 세월호 문제 여러 가지에 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네. 지금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의 시기고 네. 또 요즘에 경제 문제, 중국 사드 문제, 그리고 AI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면 공안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국정 혼란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관리형으로만 좀 두고 보다가 그 총리 시절에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게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국민의 명령이 또 내릴 겁니다. 국민의 명령이 내리면 저희가 실행에 올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늘은 그냥 탄핵에 올인하자. 네. 그리고 나서 그 광화문도 저희 내일 나갈 겁니다. 광화문에서도 듣고 많은 국민들 여론도 듣고 언론 쪽에 좀 듣고 해서 우리가 월요일 정도에 한번 의견을 좀 나눠보자 이렇게 지금 그거 좀 어제부터요. 네, 네. 어제부터 저한테 이제 국민들이 진짜 똑똑하고 빠르거든요. 그리고 헌화를 꿰고 있는 게 이런 것을 궁금해합니다. 자, 내일 탄핵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로드맵이 있어요. 로드맵이 네, 있어야 로드맵이 된다는 있어요. 거죠. 자, 대선 경선은 언제 할 거며 어떤 과정을 뽑을 거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과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헌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종합 로드맵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준비하고 너무 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아니요. 국민들에게 가장 불안 요소를 없애는 맞습니다. 거예요. 당연하죠, 예, 예. 당연하죠. 네, 예. 저희는 이 탄핵 정국이 반드시 저는 성공할 거로 생각을 했고 또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래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올인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정책 파트나 이런 쪽에서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 의견이나 지도부 의견이나 거의 일치하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거 느끼셨죠? 네, 예.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잘 국민의 뜻을 받들면서 그리고 또 이 위기 상황을 어쨌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려면 수권 정당으로서 또 국민들을 또 안정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고민의 좋은 결과로 옥동자를 낳지 않겠나 더 이런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도 해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전 사퇴 규정이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이렇게 진짜 빠르죠. 그렇죠. 그런데 빠르죠. 오늘 그 제가 바로 규정이 질문 적용이 받았어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빨리빨리 밝혀줘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분들 지지하는 분들은 불안한 그렇죠. 거야. 오늘 바로 저한테 물어보던데. 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하야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하는 않는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있다고 아, 확인됐어요? 예, 예,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당에서 대변인 쪽에서 빨리빨리 발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 옛날에 불안하니까. 한번
궁금 많이들 하셔가지고 한번 쫙 돌았었었는데. 네. 오늘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네, 빠르네요. 역시. 네. 네. 아, 진짜 똑똑해요. 근데 이제 사실 국민들이 그 황교안 총리를 걱정하는 것은 이제 고건 총리는 행정가 출신이잖아요. 평생 행정을 해왔던 분이고 황교안 총리는 검찰 출신이고 공안 출신이고 또 법무부 장관 총리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이 굉장히 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결국은 평생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을 통한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 그렇게 봅니다. 못합니다. 지금 예를 그걸 들면 우리 야당이 막아야죠. 그렇죠. 네네, 당연히 야당이 견제도 해야 되고 네네, 거기에 대한 막기도 해야 되지만 네. 이 탄핵 정국에 우리가 주도를 해야죠. 네. 이 국정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권한대행이 함부로 가지 못하게 우리 정책원이 그냥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면은 뭐 100만이 모이는데 그렇죠? 100만은 모이지 않고요. 듣고 있나요? 한 2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아 근데 요새 황교안 총리 눈빛을 보면 조금 바뀐 것 같아. 그래서 뭐 상임위라든지 네. 또 임시회를 열어서 그 관료들과 의회 간의 그 소통이라든지 아, 그거 필요합니다.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바로, 오늘 뭐 그런 예. 측면에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국회를 열자 했는데 뭐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러나 우리 그 의원들 우리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 개최 요구를 하면 상임위는 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상임위를 열어서 각 상임위마다 경제 분야 또 이렇게 그 공안 정국 가지 못하게 네. 그런 쪽 뭐 다 의원들께서 잘 해나가실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 김병기 의원님은 국방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인영 의원이랑 그 중국 갔었거든요. 지난주에 또 가셨어요? 네. 제가 이번 조용히 갔다 오셨나요? 8월 8일, 이번에도 신문에서 크게 나왔죠. 8월 8일 날 갔다 오고, 제가 중국 이제 2번 더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뭐 연합뉴스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었죠. 이번에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는 뭐 그 사드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 외교부 부부장이 있어요. 근데 외교부 부장이 얼마 전에 북한을 갔다 왔다 그래서, 이인영 의원이 이제 최근에 북한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뭐 북한의 경제 사정이나 핵에 대해서 좀 물어보러 간 거거든요. 근데 중국 외교부 부장이 저가 8월 달에 갔을 때는 중국에서 그 한국 사람한테 사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굉장히 강경해졌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거는 근데 한국 대사관을 갔는데 그 대사관 직원들이 중국 외교부 사람들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외교부도 중국 외교부에서 못 만나서 이번 신문 그 기사 제목이 한국 정부, 중국 정부의 따돌림 받고 중국 정부 야당 인사만 만나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공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사한테도 앞으로 중국 외교부에서 안 만나주면 야당을 활용해라. 외교의 여야가 어딨냐. 야당 의원들 불러가지고 같이 외교를 같이 하자. 아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중국 네. 가실 때 왜 같이 하자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인영 의원이 몇 명 초대해서 간 거예요. 그 포럼이 있었어요. 한반도 포럼이라고. 근데 지금 사드 문제가 지금 국방부도 좀 공백이 있나요? 국정 공백이 있나요? 국방부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럴걸요. 네. 그 사드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이 또 변할 수 있잖아요. 네. 미국의 입장이 단호하겠죠. 네. 오히려 거꾸로. 아니, 그런데- 트럼프 이후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트럼프에는 더 저는 그 강경해지리라고 봅니다. 아 근데 지금 네. 오늘 신문 보니까 중국의 미 대사가 네. 그러니까 저 주중 미국 대사가 네. 시진핑의 친한 절친을 보낸 거야. 중국 대사로. 굉장히 변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미국의 전략 그 MD 체제라든지 체제, 이 네. 거대한 전략에 그 친구를 보냈던 뭐 시진핑이나 아는 사람 보냈던 그런 거와 그게 미국의 입장에서의 그런 외교를 갖다 피려고 하지 사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협상을 벌인다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드가 미국의 입장에서 그 사드를 자꾸 우리가 사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사드가 여기 하나 있다는 건 그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이 50과 중국이 50 뭐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방어 무기가 하나 들어왔다면 방어 무기 공격 무기를 5을 막으면 55대 45로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드라는 무기가 그리고 북한이랑 우리랑 사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사드가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다. 그럼 사드를 들여놔야죠. 당연하죠. 근데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네. 그런 무기는 존재를 안 한다니까요. 사드를 우리나라에 뭐 3개 정도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농담 삼아서 물어보니까 뭐 이게 신문에서 난리가 났던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물어본 게 하나를 갖다 놔서는 우리나라 권역별로 방어도 못 해요. 네. 근데 3개를 10개를 갖다 놨다고 치고 네. 그럼 이제 방어를 합니다. 네. 방어를 하면은 좋은데 방어를 절대 못 하게 돼 있다니까. 네. 사드라는 무기 자체의 그 방어 무기로는 방어를 못 해요, 절대. 네. 그럼 그런 무기를 못 하러 갖다 놓냐고. 하여튼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사드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는데. 그럼 김정은이가 활짝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드 문제는 나중에 우리 오늘 탄핵 정국을 얘기해야 되니까 사드 특집편에서 우리 의원님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희 정말 저도 오늘 의총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이제 저희가 정말 잘해야 될 시기잖아요. 네, 이 촛불의 민심. 아까도 최순실 특별법 만들어서 재산 환수부터 해서 특검에 대한 거는 기대도 큰데 특검도 이번 진실 규명을 잘 해낼 거라고 보십니까? 전 잘 해낼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는데 정호성 네. 파일에서 네. 최순실이가 국무회의에 대한 자료도 또 나왔는데 내용은 이제 아직 특검에 대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차츰 밝히겠다 할 정도로 첫 일성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검 잘할 거라고 보고 잘해야 되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서 앞으로는 국정농단을 못하게 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와도 네. 본인이 내려오면은 하야를 해버리면은 특검은 중단된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특검은 계속해서 정말 다 낱낱이 다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앞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서당캐 네. 이거를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다가 저한테 질문을 안 하셨거든요. 네. 제가 이 시당위원장이 되면서 네. 제가 아주 존경하게 된 네. 정청래 우리 네. 전 최고위원님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실을 알리는 거.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뉴스를 보거나 또 이렇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모를 때는 이 팟캐스트 네. 그리고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듣는다 이렇게 저는 조금 시대에 좀 뒤떨어져서 이거 들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참 많은 젊은 팬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물론 들어요. 많습니다. 네, 네, 네. 거기에서 우리 정청래 전 최고위원님을 통해 갖고 많은 소식을 정치 뉴스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앙당의 팟캐스트도 있는데 왜 서울시당이 이거를 하느냐 하는 쪽에 중앙당이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중앙당 역할은 또 전체 전국의 각 시도당의 역할이라든가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른다 그러면 저는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1000만 시민이 알아야 될 거를 우리 이 서당캐를 통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서당캐가요 서울만 방송되는 게 아니기 전국에 때문에 되지만 서울의 소식을 좀 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왕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네. 중앙당을 우리가 몇 달 내로 따라잡겠다. 접수. 네. 접수.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그거는 이제 우리 정채구님이 얼만큼 잘해주시고 우리 김용호 의원님 서당캐 3개월이면 네. 다 따라잡는다. 좋습니다. 서당캐 3개월이면. 그래서 네네. 제가 시당위원장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앙당만 갖고는 정권교체 못한다. 서울이 독립된 제2의 중앙당 역할을 하겠다 했거든요. 네네. 그 역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네. 당원교육이나 연수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네. 우리 당에 당원으로 입당 안 해주신 국민들께서 이 서당캐 팟캐스트 이걸 들으시면 네. 바로바로 서울 시민들이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네. 중앙당을 능가하는 네. 그런 세력을 확장시킬 수 그 있도록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서당캐가 네. 꼭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장명해 주신 우리 장명 비용을 네.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어요. 아니, 네. 저도 이제 진실말을 말하는데 네. 처음에는 서당캐였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당 게시판 역할을 하겠다. 아, 이제 대자보 비슷한 이런 개념이었죠. 그랬더니 개 느낌이 별로 안 좋다는 거야. 그러더니 담당자가 팟캐스트니까. 서당 캐로 네. 그러면 어떻게 뭐 맞잖아. 그것도 서울시당 네. 팟캐스트니까 뭐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서당캐 처음에는 한번 당 이름이 들어가는 게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금 보니까 서당캐 너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해놓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3개월 만에 따라잡는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당캐 3개월이면 네. 중앙당 팟캐스트 따라잡는다. 잡는다. 좋습니다. 서당캐 3개월이면 네. 우리가 정권을 교체할 문턱에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죠? 말씀하셨던 그렇네요. 일정대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네. 앞서. 하여튼 젊게는 5월 대선 근데 제 바람이기도 한데 빨리빨리 끝내야죠. 네. 뭐 탄핵 심판도 빨리 하고 아니면 빨리 물러나고 뭐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탄핵 의결이 되고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실천하고 행동하는 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가면서 우리 박근혜 탄핵과 또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쉽지만 이제 오신 분들 소중한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병기 의원님, 네, 이번 그 탄핵 정국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이 탄핵 정국을 이끌었던 분은 국민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 당은 이 국민들이 이끌어준 이 국민들이 만들어준 이 탄핵 정국 여기에서 우리들이 뭘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아쉬웠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서 앞으로 이제 헌재 판결도 있고 그리고 그 이어가지고 네. 대통령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역할을 해서 우리 당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밀 병기, 네, 우리 김병기 의원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요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지갑 국회의원 그 별명 싫죠? 바꿔드릴까요? 세월호 아니, 변호사. 좋아요. 좋은데 네. 뭐 가끔은 뭐 그런 저도 욕구가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김혜영 의원 소개할 때는 꽃미남 네. 뭐 이렇게 하고 뭐 김병기 의원님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비밀병기. 예. 별로 없는데 아무것도. 저희 당의 거지입니다. 이게. 근데 하여튼 좋긴 좋은데 그래서 네. 하여튼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김영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당만 잘해서는 정권 교체 어렵죠. 네. 그리고 근본적인 정치 변화 이루어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당이 서울시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팟캐스트가 그렇게 그런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탄핵에 관련돼서는 이미 국민분들은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 이후에 한국 사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벌써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탄핵 과정까지는 항상 국민분들 뒤쳐갔잖아요. 국민과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 듣고 고민하고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좀 예측, 네, 신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서당캐로 대동단결, 네, 소당캐로 대동단결. 탄핵에서 네. 탈환으로 네, 정권 탈환. 좋습니다. 네.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카피를 너무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국민들은 1분 1초도 싫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박근혜 정권 이 치하 네, 1분 1초도 싫다. 빨리 갈아치우자. 뭐 이거예요. 그래서 법은 좀 느린 보잖아요. 탄핵으로 가긴 가더라도 우리는 즉각 퇴진, 네, 조기 파면, 이 기치를 내걸고 네, 때로는 헌법재판소 앞으로 촛불 들고 가고 네, 또 때로는 광화문에서 또 때로는 각기 지역구에서 네, 때로는 김영호 같은 경우는 산악회가 잘 된다는데 네.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관광버스. 산에서 네. 하면 큰일 나죠, 네. 촛불은. 네. 진정한 정권 교체, 네. 민정부 수립을 위해서 네. 진군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김영주 의원님, 우리 당 지도부로서 좀 네. 당 지도부 비밀 병기 네. 제목 좋거든요. 네. 그리고 거지보다 네. 저는 신데렐라,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 정말 이번에 세월호 아픔을 또 그 슬픔을 오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세월호 네. 가족들이 그걸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신데렐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 이름이 영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등포 주먹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주. 그런데 요즘 저더러 영등포 주먹에서 서울시 주먹으로 간 거 아니냐. 서울시당 가서 뭐 서울시당이 시끌시끌시끌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서울시당 위원장 출마를 하면서 제가 그 정권 교체 한 방에 덩크슛 네. 옛날 제가 또 농구 선수 출신 아니에요? 출신이시잖아요.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네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탄핵으로 한 방에 덩크슛 정권 교체해 주세요. 가슴이 짠하게 울렸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탄핵 정국 보면서 두 가지의 우리의 희망이 생겼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고용절벽 그리고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멀리한 게 정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혐오스러워한 게 정치였는데 네, 네.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정치가 희망이다. 여의도부터 바뀌어라. 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한 거는 정치를 희망으로 끌어갈 수 있다 하는 거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헬조선이란 단어가 네.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번에 그 200만, 300만 그 뒷골목에 있는 사람까지 한 300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헬조선을 그 단어를 없앨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그동안에는 우리 민주당이 너무 좌측 그리고 그 심하면은 너무 우측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가자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딱 국민들 한 발이 아니라 반발짝 뒤에서 네. 국민들이 언제든지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거듭 태어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도 네. 그렇게 가도록 이 탄핵 정국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불어민주당. 헬 조선에서 헬로우 코리아로. 헬로 확실히 순발력. 예,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께는요. 2주에 한 번씩 이제 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공식 방송은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바로 이 장소 EJ 안가에서 방송 제작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좀 해주시고 다운로드도 많이 들으시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처럼 50만, 100만 되는 날까지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해서 좀 많이 어색하셨죠? 네. 좋으신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많이 저도 꿈이에요. 정청래 의원님이나 우리 너무 여기, 잘하셨어요. 네, 여기 계신 네, 많은 잘하셨어요. 의원님들한테 배워가면서 방송도 좀 재밌으면서 품격도 좀 높이고 또 국민들과 통합할 수 있는 방송 재밌게 제작해 보겠습니다. 나중에는 중국의 방금년 얘기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중국통이시잖아요. 네. 예. 예. 쫑구 어통. 쫑어통. 인민대학교 출신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